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야. 그게 이제 21쪽으로 다시 가봐요. 21쪽으로 가면 유량과 저량이 빨갛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칠판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은 별표 몇 개입니까? 3개. 자, 별표 3개짜리입니다. 유량과 저량, 여러분 책 보면 최근에는 31회 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출제할 시기가 또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을 우리 시험에서 열 몇 번 냈는데, 네, 뭘 물어보냐면, 유량과 저량은 시험에서 3가지를 물어봐요. 자, 첫 번째. 자, 유량과 저량을 이제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유량과 저량.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개념 물어봐, 개념. 유량이 무슨 말입니까? 저량이 무슨 말입니까? 개념. 두 번째, 경작책을 딱 펼쳐보잖아요. 그럼 경작책을 펼쳐보면 수요, 공급, 가격, 임대료, 뭐 소득, 엄청나게 많은 말, 자산, 자본, 재산,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제 용어들을 유량과 저량으로 나눈다는 거야. 학자들이.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사례를 줘, 사례. 어떤 사례를 주면서 이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요 3가지를 물어보는데, 요 3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요걸 잘 내요. 요걸. 구분하는 거, 요거. 요 개념은 2번 출제했고, 사례는 지문 딱 한 번 나와. 한 번. 그다음에 요 구분이 열 몇 번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유량과 저량에서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거 요 구분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소득을 딱 줘, 소득. 경제용어 소득. 그다음에 자본, 부채, 뭐 가격, 가치 이런 말 준단 말이에요. 이런 말 주고 나서 자, 소득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구분하십시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난 더 이상 자세히 못해. 더 이상 자세하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끝이니까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딱 주면서 소득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구분하십시오. 요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본, 부채, 가치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이거 구분하는 거야. 소득은 유량이고 그다음에 자본, 부채, 가치는 저량이다. 요게 가장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제가 경제 용어 모든 것에 대해서 유량과 저량을 전부 다 제가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경제 용어를 다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제 용어를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게 우리 책에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요 정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는 거야. 유량과 저량. 무슨 말 되셨죠? 그러면 자, 유량과 저량에서 먼저 개념. 유량은 뭐고 저량이 뭐냐? 네? 자, 볼게요. 유량 개념과 저량 개념이 있는데 요 유량을 영어로는 플로우라고 하고 저량을 스톡, 뭐 스탁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유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유량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시험은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내요. 유량이란 일정 기간의 개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시험에서. O입니까? X입니까? O. 이게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의 개념이야. 일정 시점. 역시 시험에서 이렇게 냈죠.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이다. OX, O. 이렇게. 요거 2번 냈다고 그랬어요. 개념. 자, 그러면 한 번은 이렇게 냈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냈어. 어떻게 됐냐면 부동산 수요 공급은 봐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게 13년 전에 냈습니다. 13년 전에. 봐요.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게 시험 지문입니다. OX, X. 일정 기간이 나오면 그러면 저량입니까? 유량입니까? 유량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요 유량과 저량의 개념은 무조건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하면 되고 저량이 나오면 일정 시점 하면 되고 반대로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이 나오면 되고 일정 시점이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되고 저량이 나오면 되고. 자, 개념은 끝났어.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못한다. 응? 그럼 이제 구분은 이제 유량에 해당되는 걸 여기다 써보자는 소리야. 저량에 해당되는 걸 써보자는 소리야.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 무수히 많다. 저량에 해당되는 건 몇 가지?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량에 해당되는 건 무수히 많은데 오늘 저하고 7가지 공부할 거라. 7가지. 그 7가지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량에 해당되는 거요. 봐요. 여기에 유량에 해당되는 건 요걸 이제 암기하는 거라고. 그럼 선생님 7가지 더 되는데 이제 7가지 줄일 거예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요 4가지에다가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그럼 요 7가지만 기억하면 그러면 거의 맞출 수 있어요. 자, 봐요. 유량이라는 거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이렇게 하면 돼. 예? 그냥 단순 암기상이 되는 거야.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그러면 1번에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나오는데 1번처럼 시험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출제하면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1번은 5번처럼 출제하는 거예요. 5번처럼. 사례를 두고. 그럼 5번은 신규 주택 공급이냐 이렇게 나와요. 신규 나왔잖아요. 신규. 또는 신규 아파트 공급량 해도 상관없죠. 신규 부동산 공급량 상관없죠. 신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은 여기 나왔네. 아파트 생산량. 신규 주택 공급을 우리 시험에서 3번이나 출제했고 아파트 생산량도 3번 출제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생산 나왔습니다. 그럼 유량 절약? 유량. 그다음에 국민 총생산 생산이네요. 생산.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은 아직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총생산 유량 절약? 유량. 그럼 이런 것도 있어요. 국내 총생산도 있다고. 국내 총생산. 그럼 이건 유량일까 절약일까? 유량. 그럼 1월 달의 생산량. 1월 달의 생산량 유량 절약. 유량. 1월 달 한 달 동안이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거래는 그냥 거래가 아니라 주택 거래량 거래요.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우리 인천의 주택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1년 동안에 우리 인천의 주택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거래. 그다음에 변동. 인구 변동도 있고 가격 변동도 있고 소득 변동도 있고 있었겠죠. 요 변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유량이야. 자, 봐요. 어떤 게 맞는가 봐봐요. 지금은 요 지금이란 말은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절량이죠. 지금. 점이잖아요. 그럼 어떤 게 맞는가 봐봐요. 자, 1번. 지금 인천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요거하고 2번.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인천의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1번하고 2번 중에 어떤 게 맞아요? 2번이 맞아요. 한 달 동안 여기 맞다고. 요거 여기. 그럼 한 달 동안은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유량이잖아요. 그래서 요 변동이란 말은 유량이다, 절량이다? 유량이야. 가격 변동은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인천의 아파트 가격 변동은 얼마입니까? 안 맞아요. 지난 1년간 우리 인천의 아파트 가격 변동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개념은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유량. 자, 외웁니다. 자,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인데 자, 여기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수입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나의 수입은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나의 지출은 뭐가 있는가?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가 되는 거예요. 수지 이렇게. 그러면 저를 생각해 볼게요. 저의 수입은 저의 소득이죠. 저의 월급이죠. 제 월급. 그러니까 제가 지대 수입을 받을 수 있어요. 땅을 빌려주고 지대 수입. 제가 월세 받을 수 있죠. 임대료 수입이 있겠죠. 제가 어떤 건물 임대 사업을 한다. 그럼 건물로부터 나온 순용업 소득이 있을 거라고. 어떤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있을 거라고.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의 개념이죠. 수입의 개념. 그럼 이자 수입도 있을 것이고 지대 수입도 있고 지대 수입이 생략도 있잖아요. 임대료 수입이 생략도 있잖아요. 임금이 월급이잖아요. 월급여, 임금, 순용업 소득 이런 수입의 개념은 전부 다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유량이야. 그러면 소득으로 끝나면 순용업 소득이 이렇게 소득으로 끝나면 유량입니까? 절량입니까? 유량이야. 그러니까 순용업 소득을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소득 들어오는 개념이잖아. 들어오는 개념. 그럼 유량 절약? 유량. 그럼 유효총수득 있어. 유효총수득. 그럼 유효총수득은 유량입니까? 절약입니까? 유량. 가능총수득 있어요. 유량 절약? 유량. 소득으로 끝나면 그게 들어오는 개념이니까 수입의 개념이니까 유량이다. 자, 지출. 나가는 개념이요. 지출. 그럼 한 달 동안에 나의 소비 지출은 얼마다? 1년 동안에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의 투자 지출은 얼마다? 이렇게. 그다음에 한 달 동안 나의 이자 비용. 내가 한 달에 이자만 해도 3천만 원이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자가 3천만 원 이건 안 맞죠. 한 달 동안에 이자가 3천만 원이다 이렇게. 그러면 요 지출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소비, 투자, 이자 비용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지출에 해당되는 거. 그럼 유량이다, 절량이다? 유량이다.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요. 수지. 수지는 한자말. 수지를 한자말인데 수지를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요. 흐름. 수지가 수입과 지출. 순수한 우리말로 흐름이야, 흐름.
그냥 수지라고 안 나오고 현금 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현금 수지라고 나올 수도 있고 현금 흐름이라고 나올 수 있겠죠.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 그럼 시험에서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든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오든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그럼 세전이 나오면 세후도 있겠네요. 세후 현금 수지 이런 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다 끝났어요. 자 봅시다. 유량 해단을 해볼게요.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일단 안 되신 분들은 오늘 요 7가지 하는 거야. 선생님 나는 요 뒤에 거 다 하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일단 자 해봐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살 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수입에 해당되는 건 뭘까? 나의 수입은 길거리 지나가다 돈 주었다 그건 아니고 나의 수입은 나의 소득, 나의 월급, 나의 임금, 나의 연봉, 나의 어떤 회사의 단기 순이익, 순용업 소득,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다 있잖아요. 오케이? 지출, 우리 집에 소비 지출은 얼마다, 기업의 투자 지출은 얼마다, 이자 지출은 얼마다, 이자 비용은 얼마다. 이게 유량. 그러면 절약. 유량 보내주기가 뭔지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 지출, 수지. 선생님 네 입을 빌려가고 싶어? 내 입을 빌려도 뭐 할까? 부럽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모른다. 이것만 안다 하는 거 모른다. 그러면 절약입니다. 절약. 절약은 다분히 유량하고 반대 개념이야. 그럼 여러분들 신규의 반대가 뭘까? 중고. 그러니까 중고란 말이 나오면 유량인가 절약인가? 절약이야. 중고란 말이. 자, 절약은 기존 중고 재고. 그럼 시험에서 기존 중고 재고라고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요 1번은 3번처럼 주는 거야. 중고 부동산 공급량, 중고 주택 공급량. 중고는 기존은 잘 안 나와요. 그다음에 재고는 주택 재고량. 요 주택 재고량이 저 밖에 있는 주택들, 저 밖에 있는 주택들을 주택 재고량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중고 재고. 예. 그다음에 요 2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당신의 지금 재산.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지금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제 자산은 50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생님의 1년 동안 재산은 얼마입니까? 1년 동안 재산은 말할 수 없어요. 변동하니까. 재산은 변동하니까. 그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은 말해야 돼. 재산은 절약이죠. 그다음에 요거 한 묶음으로 하는 거야. 자산 나오면 부채, 자본 이렇게 한 묶음이야. 한 묶음. 자, 요 부채 나왔어. 부채가 빚이죠. 빚. 그러면 1년 동안 나의 빚은 얼마다.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나의 빚은 얼마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부채가 나오면 그 밑에 뭐가 나올까? 자본. 요거 필연이야. 필연. 부채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 자본. 부채 밑에 뭐라고요? 자본. 두 개 더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자산이야. 자산. 요걸 한 묶음으로 외워야 돼. 한 묶음으로. 부채. 그 밑에 뭐요? 자본. 더하면 뭐요? 자산. 그 부채, 자본, 자산. 요 한 묶음으로. 부채가 남의 돈, 자본은 내 돈이야. 부동산의 결혼은 은행 돈, 남의 돈을 먼저 쓰는 거야. 부채, 자본부터 하지 말라고. 부채, 자본 두 개 써놓고 더하면 뭐가 돼? 자산. 요 세 개는 유량, 절약. 요 한 묶음이야. 이거 매우 중요해요. 자,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온다고요? 자본. 두 개 더하면 뭐요? 자산. 요거 다 냈어요. 부채하고 자본 더하면 뭐가 됩니까? 요것도 우리 시험에서 출제했습니다. 여러분 부채 나왔습니다. 자본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더하면 아니 부채, 자본 나왔습니다. 더하면 자산. 요 세 개는 유량, 절약. 그다음에 가치 잘 나와. 가치는 하나 있습니까? 여러 개 있습니까? 여러 개. 가치는 투자 가치, 시장 가치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3번 나왔죠. 예? 가치라고 안 나오고 순자산 가치라고 나온다고. 가치. 그다음에 가격. 국부는 뭐가 돼요? 국부는 국가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인가요? 요즘 뭐 국부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다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국부는 국가의 재산이야. 국가의 재산. 인구 또는 인구 규모. 유량과 절약 구별하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 인구입니다. 인구가 6번인가 나와요. 인구라고 준 적이 있고 인구수라고 준 적이 있고 도시인구라고 준 적이 있고 인구 규모라고 준 적이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나오든
도시 인구가 나오든 인천의 인구가 나오든 서울의 인구가 나오든 우리나라 인구가 나오든 인구 나옵니다. 유량, 저량, 저량. 요 주택수가 주택 재고량이야. 지금 인천에 주택이 몇 개 있습니까? 그 말이야. 한 달 동안에 인천의 주택은 몇 개입니까? 1년 동안에 인천의 주택은 몇 개입니까? 안 맞아요. 예. 1년 동안, 한 달 동안 주택이 건축되고 멸시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주택수는 주택 재고량이고 지금 주택 재고는 몇 개입니까? 지금 주택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주택수나 주택 재고량 똑같은 말. 외채가 나라의 빚. 요거 다 할 필요 없어. 다 할 필요 없고 뭐 감정평가의 제조론까지 나오는데 요건 또 다음에 부주 설명할 거고. 그러니까 저량이 나오면 이런 몇 가지 기억하시냐면 중고 재고 반드시 기억할 거. 중고 재고. 그다음에 인구, 가치. 여기 있는 것은 재산, 자산, 부채, 자본은 얘는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저건 자본이다 이제 인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량 나왔습니다. 중고, 재고, 가치, 인구, 재산, 부채, 자본, 자산 이 정도로. 예? 그럼 가격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가격은 저량이죠. 근데 가격 변동은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이. 가격 변동. 그러니까 이 저량이 변동하면 유량 되는 거야. 저량이 변동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유량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유량과 저량이 이제 다 끝났어. 유량과 저량은.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에서 사례가 한번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문제 풀이할 가정에 하는 거고. 이건. 자, 유량